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나에게 약간의 번아웃이 시작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동시에 무력감이 찾아왔다. 아마 예전의 나였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아무것도 하기 싫었으니까. 하지만 오랜 우울증을 앓았던 나는 안다.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자꾸만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진다는 것을 말이다. 나는 또다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싶진 않았다. 그래서 바로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책들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내가 무엇 때문에 번아웃에 빠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역량적 측면, 직업적 측면, 정신적 측면 등에서 나는 당연히 다양한 측면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번아웃을 갑자기 경험하게 된 이유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를 나 자신에게 묻고 또 물었다. 사실 그 시작은 유치원에서의 어떤 일로부터였다. 나는 최근 들어 아이들을 보면서 한 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는 원인에 대해 파악이 되면 그것을 도우려는 마음이 전보다 더 강해졌다. 이번에도 그 아이의 문제점을 찾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건 그 다음 단계였다. 내가 지속적으로 그 아이의 어떤 점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게 나에게 무척 고통으로 다가왔다. 마음속으로는 그러한 순간이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생각으로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그런 충돌적인 상태에서 말과 행동을 했다. 그렇게 충돌이 몇 주, 한 달 이어져 왔다. 그리고 아이들이 귀가하면 나는 내가 온 마음에서 우러나서 도와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그러기를 계속. 얼마 전에 또다시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낀 어느 날, 나는 아주 오랜만에 이건 너무 지친 일이다. 도대체 언제까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에서는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에게서 많이 보이는 헬프 증후군에 대해 말한다. 좁혀지지 않는 간격 때문에 자신을 돕지 못하는 돕는 자에 대해서 말이다. 좁혀지지 않는 간격이라는 것은 이상과 현실일 것이다. 시간적 측면, 성과적 측면, 감정적 측면 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애가 부족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게 나인 것 같다. 그렇게 타인을 돌보고 도와줘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는 둘째이고 내가 그들에게 못해준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만. 지금은 내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쳤다는 것을 안다. 마음이 지치니 몸도 아파졌다. 바로 이 헬프 증후군이 나를 번아웃에 빠뜨린 첫 번째 원인이었다. 그렇게 헬프 증후군에서 시작된 나의 번아웃의 원인 알아가기는 다른 부분들에서도 나를 되돌아보도록 만들었다. 다른 것으로 그냥 만족해버리지 말아라 챕터에서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이 필요한 꽃에게 햇빛을 쬐어줘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했다. 나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물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 욕심쟁이인 것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면한 모든 것들은 잠깐에서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유를 조금 주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지만 지금 내 몸이 신호를 줘서 알려주고 있으니 여유를 주자. 언젠가부터 나는 어디에서든 뭔가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그 일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왔다고 볼 수 있다. 꼭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해보고 싶어서 라고 말하며 그냥 하는 것들도 만들어보자. 그냥 산책하고,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듣고 싶은 강의도 들어보고, 그냥 읽고 싶은 책을 본다거나, 그냥 친구를 만나, 그냥 시시콜콜한 대화를 하자. 거기에서 무엇을 찾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자. 그동안 그 누구도 나에게 뭔가 책임지라고 말한 적은 없다. 그런데 나 혼자 딱히 뭘 하지도 않으면서 그런 쓸데없는 책임을 스스로 짊어지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게 바로 그 장녀 증후군인 걸까? 나를 놓아주자. 내가 찾은 두 번째 원인에 대한 해결책. 나에게 여유 주기. 세 번째 원인. 격려 없는 목표 추구. 나는 목표를 정하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 먼 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사실 그런 원대한 목표들은 너무 멀리 있기 마련이다. 이제는 할 수 있는, 손에 잡히는 작은 목표들을 잡고 그
그 목표들에 도달했을 때 나에게 충분한 보상을 진짜로 해봐야 되겠다. 사실 이 방법은 수많은 책에 나와 있지만 그동안 해오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나에게 보상하는 그 돈이 아깝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나를 사랑하는 연습 중이므로 예전에 비해 그런 생각이 확실히 줄기는 했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작은 목표들을 세워 적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상들을 적었다. 아마 앞으로 더 추가되겠지만 이렇게 해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 더 의욕적이고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 돈으로 하는 보상이겠지만 내가 노력한 결과로 그 보상을 받는다고 하니 얼른 해주고 싶다. 네 번째 원인, 잘못된 믿음 문장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참고 노력해야 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뭔가 이런 단정적인 말들이다. 이 책에 나온 4가지 질문법에 적용해보자. 첫 번째, 그것이 진실인가? 네. 두 번째, 그것이 진실이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 모르겠어요. 세 번째, 그 생각을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에게 더 잘하라고 책찍질을 하겠죠? 네 번째, 그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 그 생각이 없다면 나는 조금 더 내 자유를 누리고 진짜로 즐거운 마음으로 지낼 것 같아요. 정말 재미와 흥미에 의해서 즐기겠죠? 앞으로도 어떤 단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그건 잘못된 믿음 문장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이렇게 4가지 질문 필터에 넣어보자. 그 외에도 이 책에는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번아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이 나온다. 그중 마음에 드는 2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 방법은 급진적 자기애와 된 척하기. 자기를 급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사랑받았던 때를 떠올리면서 말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내가 벌써 된 척하기. 그런 부분에서는 다듬어야 할 부분들이 꽤 있었다. 그러기로 했다. 더 이상 아무렇게나 다니지 않기로 했다. 작은 실천으로는 편안한 옷을 입더라도 손에 잡히는 편안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편안한 옷을 입고 마음에 드는 내 모습을 거울로 보며 생활해보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조금 신경 쓴 날은 그렇지 못한 날에 비해 기분이 확실히 좋았던 것 같다. 거울을 그렇게 보는데 어쩌면 그건 당연한 것이었다. 그냥 그렇게 간단한 것들부터 나를 기분 좋게 만들자. 두 번째 방법, 나만의 구급상자 준비하기.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들을 음악으로는 Love on Top, Love Myself를 골랐고 내가 맡으면 기분 좋아지는 향은 내 방에 있는 초의 향인 조말론의 Blackberry and Bay와 민트 향이다. 향초를 다 쓰면 이 향들로 골라봐야 되겠다. 맛은 쑥맛, 녹차맛, 민트맛, 시나몬 맛의 디저트? 그 다음 내가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은 내가 맡았던 아이들의 희귀 사진. 한마디로 아이들의 웃긴 사진이다. 우연히 봤는데 너무 웃겨서 순간 우울함이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진들을 꾸준히 모아갈 계획이다. 이것들은 나를 기분 좋게 해줄 구급상자 안에 넣을 약품들이다. 무엇을 넣을지 생각하면서 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된 것들로 인해 나는 나아지는 중이다. 그 다음에는 건강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책을 조금 더 읽으며 나를 먼저 챙기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에게 갑자기 찾아온 번아웃을 극복하기 위해 읽은 책인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이 찾아왔다를 읽고 난 후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을 공유해보았어요. 그 외에도 이 책에서 도움을 받을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많고 만약에 번아웃이 왔거나 너무 일에 지쳐서 자신의 인생 그 외 부분은 다 놓고 있다면 이 책을 읽고 자신에게 번아웃과 우울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 직면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가만히 있지 않기,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기. 아셨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곧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